녹화. 아주 싫어. 문준가 비문학에서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다시 알겠습니다. 알겠어? 윤소리는 비문학에서 그래 다 알겠어 이거? 진짜 이해가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주변수가 있잖아. 여기 이제 압력이야. 우리는 온도고. 우리는 지금 1이라는 어떤 그 지구상의 압력이 있죠. 지구의 어디를 가든 거의 1이야. 그러면 이제 올라가거나 지하로 가면 압력이 살짝 변화가 되는데 이거는 변화가 없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산화탄소잖아. 동일한 1이라는 압력에서 온도가 쭉 올라가. 그럼 어떻게 고체였다가 갑자기 기체가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 괜찮아요. 크게 뽑는 게 좋죠. 작게 뽑는다. 이해돼? 네. 물을 보자, 물. 물은 1이라는 압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 고체였다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액체가 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기체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요 영역이 뭐가 되는 거야? 기체. 요 영역이. 요 영역이. 고체. 임계점은 어떤 일정 압력으로 엄청 217압력. 이건 뭐 상상은 초난 압력이고 온도도 뭐야? 374도라는 엄청난 높은 온도에다가 엄청난 높은 압력이 되면 이게 고체든 액체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초입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표시가 없어. 됐어? 근데 봐봐. 여기서는 이제 온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좀 돼 있잖아. 온도가 올라갈수록 압력이 떨어지겠죠. 이게 그래프가 왼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근데 이건 오른쪽으로 치우쳤어. 온도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조금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서 X가 되는 거야. 있어? 그러면 물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압력이 이런 압력이 낮아져. 여기 온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게 이거 틀린 건 알겠어? 네. 이거 이산화탄소 어떤 고체 아니죠. 이 어떤 낮은 온도에서 압력이 확 줄으면 고체 될 게 없어. 있어? 요거가 이해한데도 이거가 일단 500 답을 맞다가 나머지는 이해되냐? 압력 때문에 그런 거야. 압력 때문에. 압력이 변하기 때문에. 그 압력의 변화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관찰을 못하니까 이해가 잘 안 돼. 지금 지고 있는 거야? 미리미리 읽어야 죠. 연재 책 샀어? 네, 샀어요. 잘했어. 선생님 이거 출판사하고 뭐 어떤 관련이 있진 않다? 작은 거 뭐? 이거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 작은 거 뭐? 정이요? 선생님 친구가 출판사는데 친구 와이프도 출판사거든. 네? 깨끗하다 너무. 아니 오늘 샀어? 아니 받은 지 오래 안 됐어. 이렇게 막 해 이거. 저는 그렇게 안 읽는 스타일인데. 그래? 미안해. 네, 옛날 책을- 스타일로 맨날 이러고 있어. 책을 읽으면 중고로 판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선생님 어릴 때 책 보면 맨날 이랬어요. 읽은 티 내려고. 이래야지 이게 시커매지면서 뭐 읽은 티가 나거든. 엄지대로 책 다 읽었어? 근데 김영희 선생님한테 계속 듣다가 어떻게 된 거지? 여기도 너네 김영희 선생님 한다는 어떤 말은 하고 어떤 말은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안 해? 어디가 비칸 넣는 거 도서에서 오호 앞쪽에 있구나 속이 이거 안 하니? 수업시간에 설명해 주시는데 잘안 돼요. 안 적어? 왜 안 적어? 하나를 두 점 적어야지.
중요한 거야 저거. 좀 좋은데 지금. 안녕하십니까. 야 여기 우산 응. 왜? 가고 안 열리지 않았어? 아니야 열렸어. 자, 오케이. 보자.
그럼 연재 이거 선생님이 저기 뭐야? 너네 보고 풀지 말라고 그랬니? 네. 그쵸? 아, 그래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요게 한글 맞춤법이 이제 다른 친구들은 좀 했고 우리는 안. 근데 호기야 너는 풀어 안 돼? 그냥 푼 거야? 아니, 잘했어. 과제 풀어라고. 프로라고 돼 있었어? 아니 나 프로라고 했니 내가? 선생님이 약간 헷갈려서 기억이 좋아가지고.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좀 스킵하고 빨리 가자니까 이게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문제가 뭐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 중학교 2학년에서는 이제 좀 맛본다 정도하고 근본적인 원리 중심으로만 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푼 애들도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제 답을 맞추고 중요한 것만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좀 볼게. 자, 한글 맞춤법은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소리대로 적대, 소리가 나는 대로 적대, 어법이 맞아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냐, 소리가 안 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7가지로 해서 받침 같은 경우에도 그 발음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7가지 가느다란 물방울 해가지고 그 받침되는 것처럼 해서 소리대로 적는 게 있고 소리대로 안 적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구름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은 거하고 발음하는 거하고 어때? 거의 같죠? 그러니까 소리대로야, 이거는. 근데 꽃 젊은이는 꽃을 갖다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되느니? 치읓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니? 어법에 맞도록 이제 적는 겁니다. 요것만 일단 체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역에서도 된 소리도 여기 보면 리을 미음에서 받침대에서 나는 소리. 그쵸? 기역 니은을 보내서. 그래서 니은하는 거, 이응하는 거, 몽땅. 그 다음에 움찔. 그쵸? 뭐 이런 것들, 잔뜩. 이런 것들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게 2, 6, 7, 8. 훨씬.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상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다 외우고 이제 이게 된 소리로 발음되는 건지 된 소리로 쓰는 건지 이거 다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맛만 보자. 요거는 요자도 나는 이제 하여튼 국어 문법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요가 되면 이제 다 톡 틀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문법으로 구분된 것만 딱 해서 종결음이 오하고 그 다음에 연결음이 요하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거 말고 요가 들어가는 게 무수하게 많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보면 그런 걸 한꺼번에 정리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답 맞추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그냥 이게 나의 고향은 부산이다라고 해서 종결음이 오라고 했을 때는 요라고 하는 거니 오라고 하는 거니 우리 뭐가 되는 거야 아위나? 오가 되는 거죠. 요 안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태풍의 가로수가 어떻게 되는 거니? 쓰러지다. 이거는 뭐야? 어법에 맞게 하는 거야? 소리대로 적는 거야? 이제 소리대로 적는 거. 원래 쓸어버려서 자빠진 건데 쓸다의 어떤 그게 표시가 사라져가지고 쓸어로 된 거야. 자, 넘어지다도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거 넘어지다. 요거는 이제 발음대로 연음도 안 되고 그냥 쓴 거죠. 배차 시간, 시간으로 어떻게 되니? 늘어났다. 근데 연결어미에서는 이것은 뭐뭐요, 저것은 뭐뭐요 할 때는 이요가 연재 이요야 이요야 이요가 된다. 됐어? 4번에서는 이거 맞고 틀린다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로 된 거 원형을 밝혀야 된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 낱낱이 다 밝혀 적은 거죠. 이렇게. 근데 이나 이외의 모음 이거 발표했죠.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된 선은 어떻게 되는 거니? 밝혀 적지 아니한다. 됐어? 이렇게 우리가 규칙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어렴풋이. 호규야, 어렴풋이. 이게 맞니? 아니죠. 어떻게 쓰는 거야? 어렴풋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푸시는 그 시옷이 뒤로 돼서 연음으로 해서 넘어간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이거는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거고요. 소리대로 쓰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어근 이가 붙을 때는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는 게 밝히어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이제 좀 적고 있어? 네. 잘하고 있지? 자, 이거는 뭐 뜬금없이 던하고 든. 오케이? 그래서 뭐 든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니? 어떤 거든 상관없어. 이거든지 저거든지 뭐 마음대로 해라. 더는 바로 지나간 일, 과거죠, 과거. 됐어?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안 배웠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렇게 문제 풀면서 좀 보자. 정답은 뭐니? 이거는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이거든지 저거든지. 됐어? 그럼 2번은 자라 뭐가 되는 거야? 자라 덤대가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서영아 왜?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게 언제야?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언제야? 과거. 그리고 아니 요거는 이제 자, 던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 지난 일. 어떤 거든 상관없다는 든이 되는 거야. 던. 요거만 여러분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6번은 자, 가에 해당하는 게 뭐니? 가가 이제 소리대로 적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소리대로 적는 거. 그러니까 소리대로 안 적은 거 있죠. 옷도 어떻게 되는 거니? 발음 교하면 이제 옷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나머지도 다 어떻게 돼? 발음하고 글자로 적은 거 다릅니다. 근데 발음하고 글자로 적은 게 같은 게 뭐가 되는 거야? 5번 하늘이 되는 거죠. 참. 7번 요거 한번 이제 봐봐. 자, 의미가 이건 요거 여기서 이제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딴 거 없이 요거 의미가 유지돼서 끊어 적은 거. 의미에서 멀어지면 소리대로 적은 거.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여기서 문제가 나온 게 요거 중요한 거.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자세히 못했지만, 그러니까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는 건 뭐야? 의미가 살리는 거죠. 의미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리대로 적는 거. 어법에 맞게 적는 게 뭐가 되는 거니? 끊어 적는 거죠. 됐어? 정답은 일단 5번인데 미음 같은 경우는 뭐니? 사랑니잖아. 그쵸?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니? 니로 소리가 날 경우에는 니로 적는다. 뭐와 상관없이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니까 5번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머지를 조금 중요하게 해서 좀 잘 봐봐. 어근, 접사, 합성어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나중에 3학년 때 올라가서 하도록 할게요. 자, 1번도 오케이. 범준이 많이 틀리니? 쉽게 뜻을 바꾸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된다? 오케이. 아니죠.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리대로 적는 게 아니라 끊어 적기나 어법에 맞게 적는 거야. 자, 뜻하고 연결되는 것은 뭐니? 이거는 어법에 맞게 적는 거야. 오케이? 뜻하고 멀어졌어. 그러니까 새로운 뜻이 어근에 원래 있던 뜻하고 멀어졌어. 그러면 그 어떤 원래 표기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표기 방법을 따르면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오케이? 아까 전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2번 국물에서 아유나. 맞아요. 아이트. 그리고 유지되면 뜻이 유지되면 소리대로 적어야 된다? 아니라고. X. 뜻이 유지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끊어 적기 하거나 어법에 맞게 적어야 된다. 됐어? 그래서 국물 이렇게 안 적잖아. 국물 이렇게 안 적잖아. 국물 왜? 국물이라는 게 뭐야? 국과 물이잖아. 국물로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 국물로 적으면 궁에 있는 물인가? 뭐 경복궁에 있는 물이니?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어? 자, 3번은 연재야 많이 틀리니? 맞아요. 끊어적기, 먹기. 끊어적기는 맞죠? 호규는 본래 뜻을 유지하는 거가 중요한 요소다. 오, 맞게 되는 거죠. 자, 원형을 밝혀 적인 거는 어근이 본래 뜻을 유지하는 거에 맞게 되는 겁니다. 아, 2번은 너무 어렵다. 사이시오. 근데 나중에 가면 엄청 빈출이야. 여기 맛만 봐. 그리고 어려운 것들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뭐니? 나룻배. 그 다음에 예산일. 그 다음에 아랫마을. 자, 이건 수업 시간에 했니? 너네들 하여튼 이거는 좀 자세하게는 아니 간단하게는 우리 했어. 자, 전세방부터 이건 한번 들었나? 기억나나? 전세방 호규야? 사이쇼도 안 들어가죠. 왜? 한자. 그렇지. 다 한자야 이거는. 전세 플러스 방이 다 한자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알아야 돼. 집이 우리나라 말이고 방이 한자라는 거 알아요. 이게 어렵죠. 오케이? 자, 더 어려운 거. 오케이. 강민아, 인사말은 왜 사이쇼도 안 쓰는지 아니? 이거는 4번은 발음이 인사말입니다. 발음이 인사말. 아, 이거 너무 어렵죠. 선생님들 옛날에 공부할 때 아주 그냥 짜증났는데 된 소리가 안 되거나 니은이 겹친 소리가 안 되거나 그런 게 있어.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인사말. 뭐 통으로 외워야지 뭐 어떻게. 됐어? 6번 범준아, 초점은 왜 사이시옷 안 쓰니?
이건 좀 자세하게 안 했나? 이건 한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 됐어? 자, 나중에 고등학교 가거나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할 게 있지만 사이시옷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순우리말과 한자야. 한자로만 이루어지면 사이시옷이 안 됩니다. 첫 번째, 한자로만 된 거는 3번뿐이 없어. 이 6개, 6.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글자가 한자로 다 돼 있다. 사이시옷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법이 그런 거야. 근데 이 6개,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퇴간, 횟수만 어떻게 되는 거니? 사이시옷으로 해서 시옷을 쓰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무슨 소리가 나야 되는 거야? 된 소리나, 니은 소리나, 니은 소리가 나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돼? 시험 문제 내기도 딱 좋고.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 외워야 되잖아. 100몇 개 정도 다 막 하고 그래야 돼.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그래서 이거 햇님은 뭐냐면 님이 이제 이것도 어려우니까 생각해. 햇님은 안 되는 게 뭐냐면 님이 이거는 이제 접사입니다. 접사. 뭐 좀 너무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답문이 합성어라고 나오거든. 합성어. 선생님 합성어는 또 뭐고 파생어는 이건 나중에 좀 하도록 해. 이거는. 그럼 옛날에 하지 않았어. 다 했어? 오케이. 횟수도 소리 횟수도 이거 횟수 들어간다. 소리 횟수 들어갑니다. 횟수. 사이시옷. 자, 3번 또 나오네. 든가던가. 그쵸? 과거의 일, 던, 어떤 걸 하든지. 그래서 이거 정답 몇 번이니? 4번이죠. 리을은 뭐뭐간에 나는 신경 안 써. 이거 무슨 뜻이야? 널 뭘 하든지 신경 안 써. 이걸 하든 저걸 하든이야. 던이 아니죠. 던 아닙니다.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네 맘대로 해. 나는 신경 안 써. 이렇게 되는 거니까 던이 아니라 든이 돼야 되는 거죠. 문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 한글 맞춤법에 한 50몇 개가 시험 문제 나와. 든던, 에요, 여요 뭐 해갖고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4번은 요거는 오케이. 잘못된 게 뭐니? 노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냥 맞게. 오케이. 정답 몇 번이니? 4번이죠. 4번. 4번은 이제 놀다가 아니라 이제 노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잖아. 왜? 놀다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뜻이 이제 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오케이? 노름은 이제 갬블이죠. 갬블. 놀다는 이제 플레이 노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어법에 맞게 적지 않고 끊어적지 않고 어떻게 적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됐어? 좋습니다. 겁나 떠드네. 자, 여기 패스. 선생님 요거. 자, 윗글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것은 표준어를 글자로 적을 때 소리와 어법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다. 이렇게. 윗글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몇 번이야? 이것도 4번이죠. 어름으로 적지 않는 이유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의미파. 의미파악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아니죠. 의미파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어법에 맞게. 됐어? 그리고 잘못된 겁니다. 됐어? 얼다를 갖다 살려가지고 명사를 갖다는 그 파생 접사.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얼다라는 뜻을 살리기 위해서 이어적기를 안 하고 어법에 맞게 끊어적기 하는 거야. 어를 갖다 살리는 거야. 원래는 그러면 연음하면 어떻게 돼? 얼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얼다가 죽어. 그럼 얼린 그 의미가 죽는단 말이야. 됐어? 안 되는 거야. 7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서 오십시 요가 잘못된 거죠? 요거 안 됩니다. 시험 문제 다 100% 많이 나오는 거죠. 꽃배기도 많이 나오고 떡볶이도 많이 나오고 있음도 많이 나오고 다려 이런 것도 달이다 달이다 이런 것도 구분해야 돼. 다리다는 이제 다리미로 다리는 거고 달리는 건 약을 다리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맞아. 자, 도서로 갑시다. 법원 종류 할 말이 참 많지만 다 패스하고요. 단어 또 있네 이거. 72쪽. 다른 게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단어는 그냥 답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72쪽. 계속 여러분들 조금 하면서 이제 스며들면 돼.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머지 비문학이라든가 문학에서도 많이 하니까. 출판물에 대해서 심의. 오케이, 출판문 알죠? 뭐 19금, 15금, 17금, 그쵸? 풍력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못 읽게 하는 거. 아들의 아버지의 처분만 기다렸다. 혼낼 건가 안 혼낼 건가. 하소연. 답만 적어. 거짓말. 단적인 증거다. 야,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떨고 있는 것이 네가 거짓말하고 있는 단적인 증거다. 그럼 뭐라고 답해야 되니? 응? 어쩌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떨고 있는 게 왜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떨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쩌라고 한마디 하면 됩니다. 5번 위탁하다. 남의 책임을 갖다가 맡기다. 중요하지 않죠. 인륜. 인간에게 있어서의 어떤 윤리가 되는 거야. 군신, 부자, 형제. 중요한 건 인륜이 어디서 나온 거니? 육아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인륜이니까 뭐야? 인간. 륜이 뭐가 되는 거야? 윤리. 인간 사이의 윤리가 인륜이야. 됐어? 그러면 육아에서 뭘 중시한 거야? 군신, 부자, 형제, 부부 따위에 지켜야 될 도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뭐 장유유서 뭐 있잖아. 그쵸? 군신은 알죠? 군신? 군주와 신하. 왕과 신하. 배상하다. 남의 권리를 침해한. 이제 법적으로 보면 이제 배상과 뭐를 구분해야 되니? 보상을 구분해야 되죠. 이렇게 법용으로 뭐 구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선임하다, 곤란하다. 맡을 사람을 군대에서 많이 쓰는 거죠. 선임자 들어봤니? 군대에서 선임. 제재 금지하고 제약하는 거. 처벌이 중요하죠. 처벌 제재는 법적 제재 이런 말 들어봤지? 자 10번에서는 개입하고 오케이 모든 사안에서 뭐니 이거 니은이 잘못됐죠? 시험으로, 그러니까 시험으로. 이건 테스트가 아니라 임시로라는 뜻이야. 임시로 만든 계획이나 의견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시 아니야, 시안. 시 해갖고 시 아니야. 임시적인 아니죠. 결정된 안이 아니라는 거야. 시 아니야. 이거는 수월하다. 이거는 각별한 건 뭐야? 특별하다. 자, 학폭위 심의과정 지시할 때 사실은 자 연재야 감정에 우선한 것이 더 중요하다. 말이 되냐 안 되냐. 니케라고 알아? 니케? 그 판결의 여신. 뭐 하고 있니? 사진 보여주겠지만 기사 하나 보여줄게. 눈을 가리고 있죠. 한 손에 뭐 들고 있어? 칼. 한 손에는 저울. 뭐 하는 거야? 안 보고 귀로만 듣고 감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판단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감정이 아니야. 누가 뭐 불쌍하든 뭐 누가 나이가 많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팩트. 사실이야, 사실. 야, 2번은 아유나 많이 틀리니? 틀려져. 왜? 학폭위 징계가 최종 결정이니? 아니야. 이거는 법적 징계가 아니라 학교에서 징계입니다. 이의를 제기한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기 나오는 것처럼 행정심판 같은 것들도 뭐 있을 수 있고요. 이의 제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됐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학폭위의 최종 결정을 거부하는 건 이제 법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법으로. 오케이? 법률 싸움 한다는 거죠. 법리 싸움. 자, 3번에서는 뭐니? 무엇인가를 바란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원고. 피고는 뭐니? 피는 당하다라는 거죠. 원고에서 반대로 당하기 때문에 피고가 되는 거야. 아니? 생략된 거죠. 자, 청구 취지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게 있대. 나중에 이제 변호사 될 사람은 뭐 이런 걸 이제 잘 써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이유도 청구 취지, 청구 이유, 주장 등을 갖다가 법리적으로 써야지 판사가 읽지 아니면 읽지 않아. 그냥 쓰레기 취급하고 버려. 자, 민법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 재산에 관한 거하고 뭐니? 가족에 관한 겁니다. 민법의 핵심이라는 건 뭐니? 권리와 의무인데 이게 재산이 되는 거고 계약이야. 됐어? 민법의 핵심은 계약입니다. 계약. 컨스트랙. 오케이? 그 다음에 가족에 있는 거고 사적인 거잖아. 민법은 사적인 거니까. 그쵸? 자, 민법에 따를 때는 가족을 1차적으로 배우자 직계혈적 자매로 한다. 호규야, 많이 틀리니? 맞아요. 맞죠. 직계혈적 아니 직계혈적?
누구야? 범준아. 직계. 직계하고 다른 범주로 나오는 게 뭐야? 반계. 들어봤어? 직계 반계. 꼭 알아야 됩니다. 직계 반계. 윤재 아니? 직계 반계? 자, 삼각형이 여자고 동그라미가 남자라고 치자. 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에다가 딸 낳고 결혼하고 이렇게 됐어. 아들 대충 딸 아들 딸. 자, 직계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유전자가 아래로 쭉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유전자가 어디로 갔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로 갔죠. 얘네가 또 이렇게 흘러갔죠.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수직으로 흐르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직계야. 써놔야 돼. 중요하니까 설명합니다. 반계는 옆으로 흐르는 거야.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흐르면 반계야. 아니? 직계와 반계는 법적 책임과 그 다음에 가족 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유산이거든. 유산 상속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죠. 오케이? 직계 반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여러분들의 손자 이런 건 직계야. 근데 여러분들의 사촌형, 여러분들의 큰아버지는 뭐가 되는 거야? 반계가 되는 거야. 반계. 됐어? 직계 반계 꼭 알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게 많다. 다 적었니? 그 다음 호적도 중요해. 호적. 자, 호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데 이게 호라는 거야. 호가 이게 가구, 가계, 가족을 갖다가 뜻하는 건데,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호주 들어봤어? 호주 또는 호주제 폐지됐죠? 들어본 적 있니? 호주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폐지됐어? 우리 앞서 시간에 배웠잖아. 가부장적인 거기 때문에 폐지된 거야. 호주제가. 그러니까 호주가 뭐냐면 그 가족의 주인이야. 근데 이 가족의 주인을 누구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폐지되기 전에. 그러니까 왜 폐지된 거니? 이 가족의 주인을 누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만. 여자는 남자에 이제 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중심적인 잘못된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호주 제도를 폐지를 한 거죠. 됐어?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가족관계 등록부가 나온 겁니다. 됐어? 그럼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 남자를 어디서 갖고 오든가. 됐어? 여자가 이혼을 하면 남자가 떨어지죠. 그러면 뭐 아들이 있으면 호주를 삼는데 아들이 없으면 또 호주도 못 삼고 막 골 때린 상황이 막 나오는 거야. 오케이? 현대의 어떤 상황하고 이 호주 제도가 맞지가 않죠. 그래서 호주제가 결국에는 폐지가 된 겁니다. 한 20년 됐나? 하지만 호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고전시가라든가 이런 데 계속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돼. 자, 법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한 자녀를 친권. 오케이. 할 수 있겠니 없겠니? 저기 누구야? 읽었니? 강민아. 8번 맞아 틀려? 맞습니다. 심각하게 해치면 어떻게 돼? 친권을 뺏어거나 정지시킬 수 있죠. 됐니?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녀의 복리가 심각하게 해쳤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고, 자기 자식이 고소를 하거나 법적인 도움을 갖다가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난관이 많죠. 됐니? 참고로 보면, 너네는 봐봐. 야, 너네, 아버지가 너네 막 때렸어. 그럼 바로 고소할 거야? 고소 안 할 거야? 아버지가 너 때리는데 어디다 때려 고소할 거야? 그러지 않을 거야? 안 할 것 같아. 왜? 아버지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버지를 고소하면 어떻게 되겠니? 아버지하고 떨어져. 아버지가 만에 안에 감옥 가. 그럼 뭐 먹고 살아? 누가 그 가족을 보호해? 만약에 엄마가 없어. 근데 아버지가 자기 때렸다고 고소했어. 아버지 감옥 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소년원 가는 거야, 소년원. 소년원 아니라 고아원 가는 거야, 고아원. 소리. 고아원 가는 거야. 고아원 형들한테 맞겠지, 이 새끼 막 하면서. 오케이? 그래서 함부로 못 하는 거야.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먹고 사니? 됐어?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때릴지언정 밥을 주잖아.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가족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야, 이건 뭐냐?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부모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해. 그럼 씨발 아버지는 소고기 먹는데 애는 풀 뜯어 먹고 이러냐? 말이 안 되죠. 동그라미. 뭐니? 자녀는 실제로 맡아. 서영아 이거 뭐야? 이건 좀 이거는 친권이다. 자, 친권은 뭐냐면 이건 이제 이분이 좀 쉽게 설명해서 그런데 이건 그냥 부모의 권리야, 권리. 됐어? 부모의 권리. 뭐 법적인 대리인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갖다가 물려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친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아버지가 친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 근데 친권하고 양육권을 다 엄마가 갖고 있어. 아버지는 친권도 없고 양육권도 없어. 유산 상속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이제 저해가 있고 법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부모라는 권리는 당연히 있지만 법적으로 친권으로 보장받아야 될 여러 가지 권리들이 애매모호하게 돼. 그래서 아버지가 부자면 이혼할 때 어머니가 양육권을 갖지만 친권을 아빠가 갖는 경우가 많죠. 왜? 아빠의 재산을 이 아들이 물려받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친권은 여기서 뭐 맡아 키운 권리도 그냥 부모의 어떤 권리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어떤 법적인 거가 얽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아까 전에 가정폭력은 폭력인 사람도 가족인데 바깥에 알린 바람에 일이 커질까봐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 오케이. 맞니 틀리니? 누구냐? 윤소라. 맞아 틀려? 맞아. 이제 일이 커지는 건 아버지 잡혀가는 거야. 분리되는 거죠. 그런 거가 이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 가정폭력에는 뭐가 있니? 물리적인 것도 있고 당연히 성적인 것도 있고 뭐도 있겠어 연재야? 정서적인 거. 됐어? 맨날 뭐 바보야, 멍충아, 모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뭐 병신이래. 그래. 나도 우리 아들한테 맨날 그래. 모질이 병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아버지하고 안 친해? 그럼 우리 아들이 아빠 나를 막 때려. 모질이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막 때리면 그래 막 좀 맞아주고. 오케이? 우리 아들이 자꾸 옷을 거꾸로 입어. 이게 있으면 이게 파여 있잖아. 이거 자꾸 이렇게 뒤집어 입어. 초등학교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랬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금요? 지금도 그래. 지금 초5예요? 초5인데 지금까지도 거꾸로 입어. 부족하죠 많이. 어떻게 하니? 아들인데 키워야지. 또 다른 거는 또 똑똑해요. 근데 다 장단이 있어. 일장일단이 있어. 군사적으로는 전문가 수준이야. 총하고 뭐 이런 탱크는 전문가야 전문가. 잘하는 게 있는 거지 뭐. 자, 원래 가족끼리 형사고소라서 원칙이야. 이건 맞아. 근데 가정폭력 사안에도 적용다? 아니죠. 예외가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형사고소 못하고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폭력이나 이런 것도 그냥 잘 안 되죠. 왜냐하면은 옛날에 가족이라는 것은 지금하고 다르게 개인주의가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가족끼리 화합을 해야 되고 아버지를 고소한다라는 거는 이제 인륜에 어긋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됐던 거야. 근데 최근에 이제 다 예외를 이제 풀었죠. X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보호 사건이래. 나도 몰라 이거.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법적인 조치가 아니라 이제 아동만 보호한다 뭐 이런 것 같아. 자, 2부 사장. 자기결정권. 이게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게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결정권은 뭐 그렇게 중요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자기결정권이야. 됐어? 당연한 건데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 때문에 여기 나온 거죠. 자, 성희롱 사건은 범죄로 다루지 않더라도 이게 뭐야? 이 형법에 관련된 거 아니야. 형법이 아니라는 거야. 여전히 성적 폭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니? 법적으로 하면 징계, 과태료, 뭐 벌금,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는데 법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야. 됐어? 범죄가 아니서 형법에서 감옥은 안 가지만 과태료 내거나 징계되거나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런 게 있어. 성희롱과 관련된 사안은. 됐니?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게 성인지 감수성. 별표 3개. 이게 제일 문제죠. 이거 들어봤니? 성인지 감수성. 성교육할 때 배우니? 아니나? 성인지 감수성? 안 배우니? 이걸 여러분들이 확립해야 돼. 이게 이제 법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그 올드한 세대, 꼰대들과 다른 여러분들만은 이 성인지 감수성을 알아야 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을 인지하는 거야. 성을 인지한다는 게 뭐야? 남성과 여성이 다름을 인지하는 거야. 됐어? 자, 하나의 사건을 들어볼게. 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어. 자, 남자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이렇게 서 있어.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여기 이 남자가 있는데 둘이 애인 사이야. 됐니?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지금 몇 층이야? 1F야. 자,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서로 애인이잖아.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얘기했어. 같이 올라가지 말고 여자 먼저 올려보고 좀 나중에 올라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남자가 웃기잖아. 뭐 웃기지 마세요. 내가 엘리베이터 타는데 뭔 일이냐라고 해서 이 남자하고 서로 간에 어떻게 되는 거니?
좀 투닥투닥거리는 게 있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야. 됐어? 왜 그럴까? 이해가 되니?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 어떻게 될까? 윤소라, 좀 이해가 되니? 여자 혼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를 하는 게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니? 범준아? 이거 안 돼. 이게 남자 여자 차이가 있어. 오케이? 자, 뭔 얘기냐면 봐봐. 어떤 여자가 남자랑 같이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법적으로 제재를 하진 않죠. 됐어? 자, 남자들 이해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오케이? 자, 호규야, 너 옆에 키 190에 아주 인상 더러운 양아치 같은 애가 깍두기 아저씨를 딱 타고 있어. 우리 너 계속 쫄아봐. 같이 타고 갈 거야? 아니면 먼저 올려보낼 거야? 타고 가야죠. 타고 간다고? 네. 뭐 깡이 세구나.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려워? 네. 범준이는 두려워 안 두려워? 좀 두려울 수 있죠. 키 190에다가 깍두기 아저씨 딱 인상 쓰고 있으면. 오케이? 밀폐된 공간에서 나를 패거나 나에게 범죄를 혹시 저지를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어떤 여자가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엘리베이터 공간에서 어떤 낯선 남자랑 갔을 때는 약간 이제 불안감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남자들이 이해를 해야 돼. 자, 또 두 번째. 자, 부장님이 있고 이제 결혼 안 한 여자 직원이 있어. 부장님은 결혼했어. 근데 부장님이 여자 직원한테 뭐 피부가 곱네, 예쁘네, 뭐 옷이 잘 어울리네. 계속 칭찬을 해. 근데 남자 직원한테도 그렇게 칭찬을 하지만 여자 직원한테 이렇게 계속 칭찬을 해. 연재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니? 그냥 그저 그렇니? 안 좋니?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좋아? 칭찬은 칭찬이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뭐 옷, 피부, 몸매가 좋다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싫어요. 싫죠. 오케이? 자,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 존박이 얘기했습니다. 존박. 존박 알죠? 존박 몰라? 정말 알아요. 존박 몰라? 가수 존박. 너 모르니?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우리나라 슈스키인가? 그래서 우승해가지고 존박, 냉면 좋아하는 존박 모르는구나. 그 미국에서는 개인적으로 외모 칭찬 잘 안 합니다. 나의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너가 나를 함부로 평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공동체주의가 있기 때문에 칭찬의 하나로서 약간 받아들이는 거죠. 오케이? 근데 여자가 이제 왜 싫어하냐? 결혼까지 한 늙은 남자가 자꾸 자신의 어떤 성적인 부분만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여자는 되게 불쾌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어떤 신체 부위를 갖다 얘기하면 이제 선 넘고 성희롱이 되는 거죠. 성희롱이 아니더라도 왜 굳이 계속 얘기해? 뭐 어쩌라고? 뭐. 오케이? 한 번 정도 예의상 얘기하면 괜찮지만 계속 얘기하는 거는 듣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불쾌할 수가 있죠. 똑같은 거야, 호규야. 선생님이 게이야. 선생님이 남자를 좋아해. 근데 호규 보고 자꾸 손이 예쁘네. 엉덩이가 너무 예쁘네. 운동하니? 막 쉐입이 그러면서 막 피부가 좋네. 계속 그러면 어때? 이상하잖아. 그쵸? 이상합니다. 그런 거야. 근데 남자는 여자를 잘 모르고 여자는 남자를 솔직히 잘 몰라. 근데 선생님이 이제 결혼해보니까 좀 알겠더라. 결혼해보니까. 그전에 선생님 별로 생각이 없었죠. 이제 결혼해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그래서 여러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생각하는 거라든가 사고라든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 생물학적인 뭐 아이 낳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생존, 유전자에 각인된 어떤 공포, 유전자에 각인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달라. 근데 그거를 잘 몰라. 오케이? 잘 몰라.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해줘야 돼. 됐어?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들은 남들을 잘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우리 옆반 애들 되게 떠들었죠?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시끄러우니까. 이해는 되니? 서영아? 너의 지난날이 막 떠올라? 그래? 왜 저럴까? 선생님도 이해는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본성이야, 이게. 저들. 말을 안 하면 뭐 죽나 봐. 근데 너네들 딱 보면 어떻게 돼? 이제 3, 4년 사이에 다 과묵한 걸로 바뀌었잖아. 말을 안 하잖아, 이제. 호기도 어렸을 때 많이 했지, 이거. 근데 바뀌었잖아. 오케이? 사람이라는 게 생활이 많이 바뀝니다. 한 가지 또 재밌는 얘기 해줄게. 자, 7세 유치원 아이한테 한국의 전통 음식을 너무 소홀히 한다라는 핑계로 이제 우리 전통 이제 고춧가루가 든 김치를 의무적으로 먹여야 된다라고 원장이 결정을 했어. 오케이?
요즘 젊은 애들이 하도 햄버거, 피자, 콜라 이런 것만 좋아하니까 유치원 때 7살, 6살짜리 아이한테 빨간색 이제 고춧가루 같은 우리가 먹는 김치 있죠? 그걸 김치를 갖다가 먹게끔 결정을 갖다 했어. 근데 그걸 갖다 게시판에 올렸더니 이제 찬반이 막 나는 거야. 아, 과도하게 너무 그럴 필요 있냐? 어차피 콜라, 피자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냐? 라고 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던 반면 또 하나는 찬성하는 거. 우리나라 된장찌개, 김치 이거 좀 먹여야 된다. 전통 음식 살려야 된다. 그래서 찬성하는 입장이 있었어. 이 논란에서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니? 혹시 아니? 아니나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자, 너는 좀 억지로 김치 된장찌개 먹어야 된다는 입장이야? 아니면 자연스럽게 뭐 햄버거, 피자 이런 거를 먹게끔 해도 된다는 입장이야? 범준아. 자기 자유는 잘 먹고 싶은 거는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 7살짜리는 고춧가루가 든 김치를 못 먹어. 알고 있었어? 못 먹어. 왜 못 먹는지 알아? 매워서 못 먹어. 매워서. 그렇게 먹이면 안 돼. 너무 그 애의 구강 구조라든가 피부 구조가 그 고춧가루의 자극을 못 견디는 애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계속 불닭볶음면을 먹는 거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애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게 전통을 하냐 뭐 식습관의 자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7살, 6살이면 못 먹어. 먹다가 울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됐어? 이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다. 그래서 봐봐. 여러분 이제 남자 여자 만났을 때 내가 좋다고 해서 상대방이 좋을 거는 지레짐작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거는 맞는 거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됐어? 그리고 남자 여자 잘 들어라. 특히 남자 연애할 때도 여자 입장을 생각을 해줘야 돼. 지 입장에서 막 좋은 것만 막 하지 말고 여자가 어떻게 하면 좋아할지 이거를 생각해줘야 되고, 오케이?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를 약간 이해하는 식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래서 남자 여자는 굉장히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선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에 형벌을 내릴 수 없는 이상한 유통기한 같은 거 이거는 뭐가 되는 거니? 범준아, 이건 안 하지 너? 공소시효? 공소시효 20년 뭐 끝내야 된다 어쩐다 이 얘기 많죠? 없어지고 막 하는 거. 자, 이거는 좀 빠르게 적으면서 넘어가 볼게. 적어 다 중요한 거야. 친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친권 너무 중요하죠. 아 근데 이런 설명은 조금 법적인 설명이 아닌데 부모가 지닌 친권이란 무엇인가? 자, 이거는 친부모의 권리입니다. 친권은 뭐 이런 게 있는데 친부모의 권리라는 게 뭐냐 이제 이건 법으로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그래. 여기 부족한 답인데 선생님 여기는 미성년자 자식에 대해서 뭐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를 말한다고 하는데 이건 친권은 친부모의 어떤 권리, 법적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의무도 들어가. 친부모의 권리가 법적. 이건 이제 법을 배워야 돼. 친권에 뭐가 있고 어떻게 발동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부모의 권리, 의무가 지는 이중적.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겠죠. 친권자. 친권자인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자녀에게 관한 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관계에 대해서는 의무에 집중해야 된다. 이건 이 사람 생각이죠. 의무에 집중을 안 해도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좀 부모 복이 굉장히 크죠. 부모가 얼마나 애정을 갖고 대하느냐. 됐어? 자,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는 그냥 권리야 권리. 의무도 당연히 있죠. 근데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해서 처벌받는 거는 엄청나게 명백한 의무 소홀일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의무 교육을 해야 되잖아. 근데 학교 안 보낸 거나. 이러면 이제 처벌받는 거야. 그 다음에 애를 팼는데 여기 뭐 맞은 자국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처벌받는 겁니다. 자, 이건 권리, 의무. 이거 안 적어도 되는데 솔직히. 자, 부모가 이혼 소송할 때 안 적어도 돼.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거는 알아도 돼요. 부부는 서로 간에 어떻게 돼 이제 법적 의무가 사라져. 뭐가 되는 거야? 남남이 되는 거야. 남이 되는 거야, 남남. 됐어? 하지만 자식 간의 관계는 여전히 어떻게 돼? 부모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이제 P를 갖다 했고 나중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건 안 바뀌어. 부모가 됐다는 건 안 바뀌어. 근데 친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제약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너무 의무 양육권인가? 쏘리. 양육과 부양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 안 한 사람 많죠? 버리고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고아원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꾸 뭔가 자신의 가치를 강조하는데 법적인 팩트로는 그냥 둘 다 버리면 고아원입니다. 고아원. 가정폭력 패스. 그 다음에 성폭력 꼭 알아야 돼. 성폭력. 그렇죠. 성폭력. 자신의 성에 관해서 국가의 관심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 오케이? 해치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폭력. 오케이. 이게 성폭력.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 성적 관계를 갖다 맺는 거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기면서 강제적으로 한다라는 게 바로 성폭력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별표 3개. 내가 강조하는 거겠죠. 자, 성별 차이에 따른 뭐야?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불평등한 게 있어. 혹이야, 남녀에서 좀 불평등한 게 조금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니? 여자가 약간 불평등하다. 왜? 약자고 그러기 때문에 더 느끼는 게 좀 다르고 남자는 더 힘이 세고. 그쵸? 그래서 같이 이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그럴 수 않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제 아윤이가 성인인데 아윤이하고 성현이하고 주먹 쥐고 싸웠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내가 거의 처벌을 다 받죠. 내가 남자고 힘이 세기 때문에. 됐니? 이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부딪혔어. 그러면 거의 90%는 뭐 책임이야? 자동차. 왜? 자동차가 세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부딪혔어. 무단횡단했어. 자동차가 부딪혔어. 거의 누구 잘못이 커? 자동차. 왜? 자동차가 세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별하게 뭐 볼 수 없다 여러 가지 막 증명을 하면 자동차의 잘못이 경감되는데 어차피 사람을 치면은 어떤 조건이든 자동차를 몬 사람이 처벌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법적 원리야. 자, 그래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인감정 능력으로 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근데 그럼 일부러 지고 합의금 뜯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일부러 지고 합의금 뜯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죠. 이게 법적으로는 쉽지가 않죠. 지하철에서 성추행. 옛날에는 어떻게 됐을까? 자, 내가 이거 좀 그런데, 좀 더러운데. 하여튼 법적인 거니까 내가 성추행을 했어, 여자를. 지하철에서 10년 전에 이 여자가 나를 고발했어. 그럼 내가 뭐라고 할까? 증거를 대라 이렇게 되는 거야. 증거가 있겠니? CCTV가 있으면 증거가 있죠. 주위 사람이 보고 증언을 해주면 증거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증거가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돼? 야, 이 사람아 증거도 없이 왜 나를 성폭력적으로 몰라? 무고죄로 고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자가 성추행당한 걸 어떻게 증명하냐?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어떻게 증명하니? 어떻게 증명해? 뭐 자기가 CCTV를 항상 이렇게 뭐 다들 이러고 가? 이러고 다녀?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하는데? 못해. 그래서 바뀐 거야. 여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일관되게 하고 그걸 갖다가 피해자,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어떤 사건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된 거야? 엄한 그 피해자가 또 남자가 생기는 거야. 성추행을 안 하고 핸드폰 보고 있는데 내가 아닌데 옆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스쳤는데 여자가 어디 성추행이 하고 나를 갖다 보면 내가 안 했다는 내가 증거를 대야 돼. 그럼 내가 증거를 또 어떻게 대니? 그러면은 이제 판사가 보기에 누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과거 행적이 어땠고 했는데 여자가 유리하게 바뀐 거야. 그래서 좀 무고한 사람이 이제 남자가 또 피해를 받게 되는 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거는 좀 어쩔 수가 없어. 오케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많은 게 녹화되고 있지만 손흥민 사건이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그 여자에 대해 수갑을 치우고 여자에게 뭐 확밤녀라고 하는데 나는 좀 문제가 많다라고 봐. 오케이? 그거는 남자가 협박을 하는 거지 여자는 그냥 거기서 이렇게 그냥 돈 주고 서로 합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거를 다 협박녀라고 하고 막 모자이크하고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좀 성인지 감수성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그냥 쓰자. 보호의 법적 장치가 있는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있어. 대표적인 법적 장치 두 가지는 뭐냐? 만 12세 너무 적다 이것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미성년자 선본대에서는 공소시효가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늦춰줍니다. 그래서 만 20세. 자, 일단 이거 이해되니? 만 12세까지 성적 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보호야, 보호. 보호. 연재야, 이해되니? 네. 왜 그렇죠? 만약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 어떤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야? 서로 합의하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면은 남자가 처벌을 안 받는 거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서로 좋아서 한 건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 있단 말이야. 어린애인데도. 그러면 남자가 처벌이 안 되는 거야. 이 미성년자에게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나머지는 글쓰기는 한 달에 한 번 하고 지금 몇 시니? 그래서 우리 요거 원래는 선생님이 요거 안 합니다. 잘. 요거 지문 읽고 요거 잘 안 합니다. 시간이 남기 때문에 요거 할게요. 선생님은 요거 원래 좀 안 해. 그래서 요거보다는 차라리 이제 문학이나 비문학 지문을 좀 더 꼼꼼하게 읽고 푸는 걸 선호하는데 요거는 시간이 오늘 좀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됐어? 한 10분 정도 줄 테니까 읽으면서 뭘 하면 되는 거니? 문제를 풀지 마. 여기 옆에 있는 날개만 한번 채워. 됐어? 문제는 좀 같이 풀면 돼. 쏘리 미안하다. 시간 되니까 문제까지 쭉 같이 풀자. 옆에 있는 날개까지 다 해. 문제까지 좀 풀어. 갔다 오세요.
시간 안 될 때는 좀 편하게 꼼꼼하게 읽어. 시간 될 때는 모의고사 보듯이 딱 하고 와. 아니 좀 앞으로 올까 그러면? 아닌가? 다 했나? 다 풀었니? 이번 풀고 있는 거야? 풀었잖아. 맞아? 아 몰라, 다 몰라, 나 몰라. 한번 물어봤어. 야, 넌 다, 야, 집에 가서 해. 벌써 하냐? 시간도 없어, 시간도.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시간 딱 재고 먼저 크고, 그럼 딱 하면 되잖아. 이거 다 풀었어? 4번? 4번. 자, 한 1분 정도 시간 되니까 빨리 마무리하자. 오늘 다 풀어? 선택했어? 4번 빨리 찍어. 4번 빨리 풀어. 다 맞은 거 같아? 중요하지 않죠? 이걸 딱 써주고 풀어 이거. 하나 더 안 들어가게. 자 보자. 자 같이 뭐 읽어보면서 약간 뭐 많이 설명할 건 없고요. 자 그래서 서양 그렇죠? 얘들은 뭐하니 선생님이 주거권하고 사생활 보호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사생활 보호의 개념하고 미국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개념하고는 완전 좀 차원이 다르죠. 뭐 주거 침입죄 같은 어떤 처벌의 수위도 완전 다릅니다. 미국은 뭐 무조건 자기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총 쏴도 죽여도 무죄야.
우리나라는 그거 안 됩니다. 외국은 미국은 무죄죠. 사생활 보호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개인 정보라든가 여러분들이 개인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중간고사 때 막 이런 거 있잖아. 학교 프린트물 좀 복사해 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학교에 우리가 다 이렇게 같은 학교인데 범준이 프린트물을 내가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 미국이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왜 내 거를 배포하냐? 내 거고 내 사생활인데 미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상도 못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야 같이 얼렁더얼렁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친족상도례를 가족 구성원에서 이게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적용에 예외를 두는 사례로 꼽힌다. 오케이.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다르게 대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만큼 어떻게 돼? 가족이 되게 특별한 거야. 그래서 헌대법책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수한 친밀관계는 뭐니?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자, 두 번째, 법은 친존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니?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사처벌도 아니고 불리한 증언 거부할 권리도 있고 고소할 수도 없어. 오케이? 뭐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친족 상동례에서 뭐가 되는 거니? 친족 간 재산범죄. 이렇게만 쓸게. 친족 간 재산범죄. 야 이거 씨 맨날 이거 지워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정하는 예를 정리해서 가족 간 인륜 간에 뭘 중시한다. 여기 나오는구나. 오케이. 법은 가족 간 인륜에서 뭐를 중시한다? 화합을 중시한다. 그리고 뭐를 해야 된다? 화해를 한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이제 잘 보장되기 위해서 그래서 뭐를 중시하는 거니? 화합을 중시한다. 그래서 가족 간 불리한 증언에서 권리보장에 뭘 한다? 형사소송에 대한 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 친족 상도례를 갖다 인정하는 게 이제 예외가 이제 되는 거죠. 형사소송 못합니다. 형사소송의 본질이 뭐니? 미안하다. 깜빵 보내는 거야. 형사소송하면 깜빵 보내는 게 징역살이 하는 거 있죠? 징역살이보다 이제 낫게 되면 이제 돈 벌금인데 기본적으로 그 감옥을 보내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구속시키겠다라는 거죠. 형사 그게 본질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송을 하면 부모나 뭐 자식이 어떻게 돼? 뭐 돈 뜯다라고 해서 감옥 가면 그건 이제 아니라고 이제 보는 거야 법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다른 거에서 가정폭력 얘기가 나옵니다. 가정폭력은 주거권 문제를 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렇죠? 이거 왜 그런지 알겠지? 옛날에 그만큼 얘기했죠. 많이 했어. 선생님도 애들 많이 뺐고 부모님도 애들 많이 뺐고 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뿐만 아니라 뭐니 정서적인 거, 성적인 거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가족 간의 특별한 관계보다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왜? 반복적인 가정폭력이 안전과 권리에 심각하게 위험이 되기 때문이다. 이게 범죄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뭐 가족 간의 성폭력이라든가 어떤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니? 확실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가정폭력 위험은 다양하다는 특성이 있죠. 그쵸? 물리적, 정서적, 뭐 성적 여러 가지가 있고. 오케이. 자,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다.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 X죠. 그쵸? 관계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면 이제 여기 뭐냐?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에 대해서는 가족을 더 중시하겠는데 이제 가족에서 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족보다는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보호를 더 중시하긴다라고 하면 서로 이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4번은 가정폭력에서는 아동학대도 포함된다. 오케이. 유기하거나 방임. 유기가 뭐니? 버리고 두고 오는 거. 방임. 방치하는 거. 얼마 전에 계속 나오죠? 아기가 만 2세인데 밥 안 주고 밖에 나와서 계속 게임하고 애 밥 안 주고 하다가 애가 죽었어. 감옥 가야 되는 거죠. 그쵸? 제대로 키우지 않고 하는 것들. 그런 게 너무 많어. 범죄가. 계속 나옵니다. 슬픈 일이죠. 자,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돼? 가족 간의 형사고소가 어려워. 하지만 아동학대는 또 예외적이다. 그래서 아동학대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고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오케이. 피해 아동이 직접 고소할 수도 있고요. 법정 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요. 주변 친지가 할 수도 있고요. 친족이 없는 경우는 심지어 어떻게 돼? 검사가 나서도 고소할 수 있다. 자, 원래 고소는 자기 본인이 하는 건데 이렇게 검사가 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겁니다. 그만큼 아동학대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 연령은 18세 미만. 다 만이야. 우리나라 되게 만. 그다음에 보니 청소년까지 보호를 받기 위해서다. 옆에 있는 거 쓰면 되죠. 이렇게.
고소할 수 있는 데는 주변 친지 등등. 자, 그다음에 5번째 단락.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위 사람들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고자의 어떤 신원을 보호하고 서류도 안 남고 유치원 학교 등 특정 경우에서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가 부과돼요. 그래서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벌을 받는 거야. 근데 이제 감옥 가는 건 아니고 과태료. 과태료가 뭐니? 돈을 갖다가 내는 거죠. 돈. 있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너네들 아까 전에 물어봤잖아. 너네들 부모님한테 잘 안 맞잖아. 2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많이 팼냐, 진짜.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바뀐 거죠. 여러분들 약간 좀 미안한 얘기인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안 맞고 있는. 학교에서도 안 맞고 집에서 안 맞잖아. 좀 낯설다. 그쵸? 많이 바뀌었어. 자, 오케이. 이거는 뭐니? 이건 별거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이거는 연거되는 거, 신고자 신원 서류 기록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니? X. 니은만 맞죠? 나머지 X, 니은. 자, 즉시 구속은 아니야. 전문 상담, 보호 관찰. 됐어? 구속이라는 거는 유죄일 때가 명백할 때, 현장범일 때, 현행범일 때 구속되는 게 있지. 구속은 쉽게 안 됩니다.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 가는 거는 또 다른 얘기고. 자,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범죄 얘기라죠. 그렇죠? 친족 상돌의 오케이. 친족 상돌의 개념하고 적용 범위 설명하고 가정 폭력 아동학대 문제 얘기하고 있죠. 정답 몇 번니? 4번. 이건 쉽죠? 다 맞았니? 자, 친족 상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에 대해서? 재산 범죄에 대해서 제한을 면제하는 것이다. 5번. 넘기지 말고. 자, 가족 간 모든 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거니? 아니야. 재산 범죄에 대한 거. 가족 간 직접 고소는 아니죠. 오케이. 가족 간의 범죄 행전을 경감하는 거지.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니? 아니죠. 가족 간의 보호를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것도 잘못했죠? 모든 사건 이거 다 이제 모든 사건 이거 X. 정답은 5번. 3번은 뭐가 잘못됐어? 다 맞는데 오케이. 피해 아동 대신 주변에 대리 고소하도록 지정돼 있다. 이거 아니죠. 피해 아동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죠. 직접. 됐어? 정답은 기억니은 되기 싫으니까 3번. 오케이. 나머지는 다 맞죠? 어렵지 않은 문제. 자, 요거는 뭘까? 4번이 좀 어려워했네. 4번은 지금 보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여기서 그러나 다음에 있죠. 이게 선생님들 명확한데 사건 1이고 이게 사건인 것 같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처음에 이제 절도 사건이 있는 거야. 누구 절도? 부모님 집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빼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가족 상도인가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니? 학대가 이제 나온 거죠. 됐어? 그걸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보자. 법원이 가정문제에서 가정폭력 문제에 친족 상도례를 적용해야 됐는데, 야, 가정폭력 문제에서 친족 상도례를 적용하는 거니? 아니죠. 이건 이제 상거래라든가 돈거래, 현금, 이제 절도 이런 거에 관련된 거지. 가정폭력 문제는 가족 상도례 하는 거 아니야. 자, 2번은 친족 상도례 취지가 오히려 가정의 문제 간과하게 해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해질 위험이 있겠군. 2번은 맞니 안 맞니? 맞죠. 왜? 아민아 왜 그래? 이게 왜 맞아? 약간 인정해서. 그렇죠. 친족 상도례에서는 고소도 안 하고 서로 화합을 갖다 시키니까 그 안에 있는 가정폭력이라든가 아동폭력이 묻힐 수 있잖아. 왜? 화합을 일단 시켜야 되니까. 됐어? 그래서 이게 맞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처음 사건에서 법원이 사회복지기관의 판단을 충분히 반영해야 됐는데 아니죠. 처음에는 뭐야? 절도잖아.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이 들어갈 일이 없죠. 사회복지기관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거가 나오는 거야지 이제 그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막 개입하는 게 아니야. 자, 4번. 친족상도례 적용된 형사재판, 오케이. 형사재판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므로 아니죠. 친족상도례 형사재판 이거 아닙니다. 자, 5번은 가정의 문제 사회복지관의 개입은 법원이 친족상 적용해도 무조건 법원이 친족상도례를 갖다가 만약에 적용하면 무조건 별도의 보호 조치를 내라는 요게 좀 잘못돼. 친족상도례를 갖다 적용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화합으로 좀 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왜? 이제 거기 이제 현금이라든가 경제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이게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맞는 거는 이제 2번으로 골라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명백하게 범죄가 나오거나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지 이제 딱 나오는 거지.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형 그 뭐지 무죄 판결의 원칙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거든 이제 무죄로 보는 거고. 그게 이제 법의 기반이야.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나와야지 개입을 하는 거지. 명확하지 않은데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제 이상한 것들을 막 할 수 있는 거야. 의사도 마찬가지고 법도 마찬가지고 21세기나 20세기의 과학적 원리라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이제 숙제 했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4시 반에 가야 되니까